명품백 수수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이제 끓는 점에 도달한 듯 국고에 기속된 물건을 반환하는 것은 국고 횡령이에요. 수수하는 그 순간 바로 소유권이 국가의 김 여사의 지시를 깜빡 잊어 가방을 반환하지 못했다. 기괴할 정도의 해명은 그 자체로 명품백 수수의 불법성을 방증합니다. 검찰은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떠오르는 사례가 있습니다. 2008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 당선자를 조사했습니다. 장소는 서울 북악산의 고급 한정식집인 삼천각 꼬리곰탕 정식을 먹은 시간을 포함해 3시간이었습니다. 꼬리곰탕 특검이라는 오명을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 김 여사를 소환 조사해야 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도 함께 조사할지 주목됩니다.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 그 사람이 지금 입을 열면 영부인까지 다칠 수 있다는 거 아니야? 주가 조작 사건을 연필성 조사에 그쳐선 안 될 것입니다. 영부인 그림자만 나와도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런 검찰이 존재할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겨레 논설의 박용현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이제 끓는 점에 도달한 듯합니다. 김 여사가 가방을 돌려주라고 지시했지만 행정관이 깜빡 잊었다는 해명은 여기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동안 해명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락가락하고 비상식적인 해명들을 하나하나 되짚다 보면 우롱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실은 명품백을 선물로 규정했습니다. 사과할 필요도. 국고에 기속된 물건을 반환하는 것은 국고 횡령이에요. 대한민국 정부 거죠. 어느 누구한테도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제 아내의 그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사과를 드리고 저는 대통령실에서 보관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수수하는 그 순간 바로 소유권이 국가에 기속되도록 김 여사의 지시를 깜빡 잊어 가방을 반환하지 못했다는 취지. 기분 나쁘지 않도록 추후에 돌려주라. 그래서 깜빡했군요. 뒤늦게 법적 책임을 모면하려고 반환 지시를 들고 나온 듯한데 대통령 기록물이라던 그동안의 해명과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모든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은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얘기를 먼저 합니다. 처음에 최재형 목사가 문제 제기했을 때 반환 지시를 했다. 이런 얘기가 없었고 이제서야 검찰 조사 받으면서 했다는 거잖아요. 만들어진 진술로 보여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최재형 목사가 건넨 선물 중 명품백은 돌려주라고 했으면서 책은 왜 버렸는지, 고급 화장품과 양주도 선물했는데 이 물품들은 어떻게 처분했는지 여러 가지 꼬리 무는 의문에 대해선 별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개콘도 이렇게 잘하는구나. 코미디 아니에요. 2002년 9월 달에 받았잖아요. 11월 달에 이제 이사를 간단 말이에요. 한남동 관저. 네. 그때 책은 지하에다 버리고 돈 되는 것은 가져갔어요. 짐을 골라내면서 책은 버리자, 이건 가지고 가자 했을 거 아니에요. 한나라의 대통령실이 이렇게 단순한 사안을 가지고 정신없이 오락가락하다니 중대하고 복잡다단한 국정 운영을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지 의아할 따름입니다. 기괴할 정도의 해명은 그 자체로 명품백 수수의 불법성을 방증합니다. 아무 문제 없는 일이었다면 해명도 애초부터 단순 명쾌했을 것입니다. 오죽하면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조사는 어떤 식으로든 필요하다고 본다, 아니다, 들어주십시오. 그러나 정작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은 아직도 눈치를 살피며 머뭇거리는 모습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 여사 수사와 관련해 여러 차례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 하지만 지금 검찰이 보이는 태도는 예외와 특혜와 성역이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제3의 장소 조사하면 떠오르는 사례가 있습니다. 전 요즘 제가 다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인터넷 금융회사를 창립을 했습니다. BBK라는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주가 조작과 도곡동 땅 및 다스 차명 보유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 때입니다. 당시 특검팀은 수사 만료 6일을 앞두고 일요일 저녁 이명박 당시 대통령 당선자를 조사했습니다. 장소는 서울 북악산의 고급 한정식집인 삼천각이었고 조사 시간은 이명박 당선자와 특검팀이 함께 꼬리곰탕 정식을 먹은 시간을 포함해 3시간이었습니다. 수사 의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2008년 정호영 특검팀 수사에서 과연 어떤 허점들이 있었기에 이렇게 얘기가
지속되고 있는 것인지. 수사 막판에 정특검이 이명박 당선자를 대면 조사를 하긴 했지만 한정식 집에서 만나 꼬리곰탕을 먹으면서 2시간여 만에 마친 조사였기 때문에 당시 상당한 논란이 일었습니다. 결국 특검은 이전 대통령을 모두 무혐의 처분해 꼬리곰탕 특검이라는 오명을 남겼습니다. 이후 재수사가 진행됐고 13년이 지난 2020년 대법원은 이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판단하고 다스 자금 횡령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했습니다. 검찰은 아직도 김 여사 조사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8일 제3의 장소 조사 방안은 예측, 관측 보도라며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안의 실체와 경중에 맞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가 한참 진행됐는데도 핵심 관련자의 조사 방식조차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부터 수사 의지를 의심케 합니다. 수사기관이 수사 의지가 있는데도 제3의 장소 조사를 선택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반면 김 여사 변호인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소환 조사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검찰에 대한 김 여사 쪽의 압박처럼 느껴집니다. 현직 영부인이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소환이나 이런 거는 너무 그런 유례도 없기 때문에 그건 좀 약간 부당하지 않냐. 하지만 이제껏 현직 대통령 부인 소환 조사 사례가 없었던 것은 명품백을 수수하거나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받는 대통령 부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말했듯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 김 여사를 소환 조사해야 합니다. 검찰이 김 여사를 소환 조사하지 않는다면 조사 대상자의 요구에 굴복하는 꼴이 됩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야당 수사도 정당성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현 정부대로 검찰은 제1야당 대표를 6차례나 소환 조사했습니다. 그러고도 지난 4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7번째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배우자인 김혜경 씨도 소환했습니다. 김 씨는 이미 2022년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대선 때 민주당 관련 인사 등에게 음식값 10만 4천 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 부부 소환 통보가 민주당의 검사 탄핵 발의에 대한 맞대응 차원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검찰은 이번 출석 요구는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통상의 수사 절차이고 고발된 혐의 사실에 관해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소명할 기회를 주는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통상의 수사 절차에 따라 소환 조사함으로써 소명할 기회를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검찰이 명품백 사건으로 김 여사를 조사할 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도 함께 조사할지 주목됩니다. 진작에 별도로 조사했어야 할 사안입니다. 그동안 명품백 주가 조작 동시 조사는 당연한 수순으로 전망됐는데 현재 검찰 분위기는 꼭 그렇지도 않은 듯합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8일 관련 질문에 정해진 바 없다고 답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현 정부와 검찰의 아킬레스건과도 같습니다. 검찰의 불공정을 상징하는 사건이 됐습니다. 공범들의 1심 유죄 판결이 난 지 1년이 넘도록 김 여사는 조사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주가 조작은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만큼 수사에 대한 김 여사 쪽의 저항도 강력했던 것 같습니다. 검찰이 지난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방문 조사와 서면 조사를 시도했으나 김 여사 쪽이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아 무산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당사자가 조사받기 싫다고 하니 검찰이 조사를 하지 않은 셈입니다. 이러고도 검찰이 수사기관을 자임하고 법치를 입에 올릴 수 있겠습니까? 지난 5월 검찰 인사에서 김 여사 관련 수사 지휘 라인이 모두 물갈이 됐어도 검찰은 끽소리도 못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의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임 사단장이 사표를 낸다 그래가지고 전화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장본인이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매개로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를 벌였다는 이야기를 스스럼없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막힌 일입니다. 이종호 전 대표가 운영한 블랙펄 인베스트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도 않은 업체였습니다. 이런 업체가 투자 자문이나 투자 업무를 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입니다. 1심 판결은 이 회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컨트롤 타워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회사에서는 김건희라는 이름의 엑셀 파일도 발견됐습니다. 그런데도 이종호 전 대표가 김건희 여사를 VIP라 부르며 활개치고 다닐 수 있었던 배경은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의 태도와 떼어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 전 대표와의 통화 녹취를 공개한 김규현 변호사는 이 전 대표가 거리낌 없이 행동할 수 있는 이유를 짐작할 만한 증언을 했습니다. 제가 또 그분이 처음 만났을 때 제가 검사 그만둔 지 한 달밖에 안 됐을 때인데 너 누구 밑에 있었냐 하면서 제가 근무했던 근무지 뭐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 다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상해서 그분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도이치 사건의 공범이셨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저를 소개해줬던 그 송 선배님한테 선배님 이런 게 있는데 아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아시더라고요. 오 알고 있어 하면서. 그런데 그분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 입을 열면 영부인까지 다칠 수 있다는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용산에서 굉장히 지금 신경을 써주고 있다. 이런 취지로 제가 또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김 여사 쪽이 이종호 전 대표를 신경 써준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특히 김 여사 관련 부분을 엄정히 수사하는 상황이라면 주가 조작 공범인 이 전 대표가 저런 언행을 보일 수 있었을까요? 검찰이 김 여사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런 언행이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검찰은 김 여사를 제대로 수사 처벌할 수 있을까요? 김 여사 변호인은 부정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는 금품을 받아도 처벌할 규정이 없다고 강조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도 240만 공직자 배우자를 법의 근거도 없이 처벌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하지만 공직자가 아니어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 요구하거나 약속하기만 해도 알선 수재죄로 처벌받습니다. 공무원 가족이 금품을 받는 게 전형적인 경우입니다. 최재형 목사는 김 여사에게 선물을 건넨 목적이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및 통일TV 방송 재개 요청 등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알선 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는 정황입니다. 이에 대해 김 여사 변호인은 청탁이 아니라 민원 처리 수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김 여사 쪽은 최후의 방어벽으로 선물 반환을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정한 금품일지라도 반환 의사가 있었으므로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방어 논리를 검찰이 그대로 받아줄까요? 정말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240만 공직자의 배우자들은 마음 놓고 금품을 받아도 될 것입니다. 그날 일기장에 반환할 생각이다 라고 적어줬다가 나중에 문제될 때 증거로 제출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법이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주가 조작 사건은 어떨까요? 이종호 전 대표 녹취로 인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다시 한번 여론의 주목을 받게 된 지금도 검찰이 김 여사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앞으로 검찰은 무슨 낯으로 또 다른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할지 의문입니다. 주가 조작 사건을 명품백 사건에 끼워 넣기 식으로 면피성 조사에 그쳐선 안 될 것입니다. 철저히 조사한 뒤 신속히 결론을 내야 합니다. 김건희 여사는 제대로 조사 한번 받지 않고 홀로 법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변호인을 앞세워서 소환은 부적절하다라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마음대로 검찰에 내리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군소리 하나 못하고 대통령 부부 심기 살피기와 용산 방탄부역에만 급급합니다. 야당 대표와 정적을 향해서는 망나니처럼 칼춤을 추더니 용산 앞에 서면 오금을 저리고 영부인 그림자만 나와도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런 검찰이 정권의 사실상 1인자인 영부인을 상대로 공정한 수사를 진행할 리 있겠습니까? 검찰이 김 여사를 원칙대로 공정하게 수사하는지 판가름날 첫 번째 관문은 소환 조사를 하느냐 여부입니다. 궁색한 다른 방식을 택한다면 법 앞에 성역과 특혜와 예외를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그러면 법치주의가 망가지게 됩니다. 더 이상 검찰이 존재할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침묵은 편하다. 하지만 질문했습니다. 침묵이 만드는 변화는 없다. 한결의 서포터즈 벗